예, 지금 시간이 2020년 11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아, 잠깐만요. 예, 질문 해보세요. 배사공님이 그 질문을 적어주시면 예, 읽어보고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면 자,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쁘다 해서 예, 그 다음 타이핑 해주세요. 자, 투심의 시가, 종가, 투심은 설명이 없다고요. 일단 제가 그 작성한 그 책에는 시가에 대한 건 빼놨어요. 그러니까 시가 투자 심리도도 존재하죠. 예,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까지 넣으면 총 5개의 투자 심리도를 동시에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예,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가는 뺐어요. 수식만 넣으면 돼요. 시가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 심리도를 사용할 때 아니죠. 양봉은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양봉이죠. 종가가 전봉보다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하고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다른 거거든요. 개념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어제보다 상승했다라는 거하고 지금이 음봉이냐 양봉이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건 시가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양봉은 좋다 하고 음봉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어제 대비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양봉을 만드는 이유가 있고 음봉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심리도가 있잖아요. 투자 심리도.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투자 심리도는 타입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격도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투자 심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봉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투자 심리도가 있어요. 근데 봉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투자 심리도는 음, 고가와 저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고가 저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르냐 내리냐잖아요. 오르냐 내리냐. 예? 근데 그 오른다라는 게 단순하게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아니라 계속 오르기 좋게 만들고 있느냐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랐다와 오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올랐다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봉은 그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단순하게 지금 어떻다가 아니라 향후도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양봉이 좋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양봉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저가를 깨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죠. 양봉이라는 게
음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봉의 저가를 예, 붕괴하기 무너뜨리는데 불리하고 음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예,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행위는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예, 하락의 가장 기본적인 징후가 예, 저가를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그 코스피 지수를 분석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자, 그럼 종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오르는 건데 고투저투를 보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봉이 가장 빠르죠. 봉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근데 종가는 계속 변해요. 자, 그럼 종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오르는 건데 고투저투를 보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종가가 제일 빠르죠. 근데 종가는 확정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이 계속 유동적이면 분석하기 힘들잖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가는 한번 찍 찍으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시고 저종 중에서 가장 분석하기 쉬운 건 시가예요. 시가는 고정되니까. 예. 시가가 가지는 의미를 알면 예, 시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용이하겠죠. 찍는 순간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가장 확정적인 건 시가예요. 그리고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종가죠. 종가는 끝날 때까지 변해요. 자,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일봉도 상승하고 주봉도 상승하고 월봉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단 일주일 만에 만약에 폭락이 왔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와서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죠? 지금의 해석한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분석을 다 뒤집어야 된다고요. 왜? 종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종가가 내리면 나쁜 거기 때문에 오르면 좋다라고 해석하고 내리면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빠르지만 가장 불확실하죠. 가장 빠르다고요. 예. 그걸 분석하는 게 가장 빠른 건 맞아요. 근데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왜? 멈추지 않으니까. 종가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끝날 때까지. 자, 아침에 9시에 시작했어요? 예, 오후 3시 반 될 때까지 멈추나요? 단 1초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3시 반이 돼야 알 수 있어요. 주봉은 금요일 오후 3시 반이 돼야 알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서 계속 말을 바꿔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자, 종가가 오르고 있어. 주봉 대비. 그러면 좋다라고 딱 얘기하다가 금요일 날 개파락 해가지고 하락으로 끝나면 나쁘다라고 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빠르지만 늘 변하니까 어떤 특정 시점을 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는 신호를 쉽게 결정 지을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느리지만 조금 더 확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예, 고가와 저가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봉을 그리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예,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유리한 봉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내려가려면 내려가기에 유리한 봉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봉에도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 봉에도 유리하도록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봉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200부터 현재 월봉입니다. 예, 캡처를 하나하나 떠서 이제 뭐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가 T2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P20입니다. 이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 20도 넘었고, 그 다음에 이격 볼린저 밴드에 20도 넘었어요. 예, 이렇게 넘은 케이스는 3월달이에요. 3월달. 예, 제 기억에 3월달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3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3월달을 뒤집은 거랑 똑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3월달에 봉을 뒤집은 거랑 똑같다고요. 과하죠. 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맞지만 과해요. 과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틀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벗어나려면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 없이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선 지금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게 돈으로 계속 틀어막는 거죠. 뭐 1조 원씩 사고 5천억씩 사고 막 미친 듯이 사잖아요. 안 떨어지게. 돈으로 틀어막겠다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으로 보면 돈이 보이잖아요. 예, 계속 사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매수할 자리냐? 요 A, 현재의 자리.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어요, 주가가.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다음 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남았냐. 지금 6일 남았어요, 6일. 6거래일이 남았는데, 6거래일 동안 하락해서 음봉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여기가 301 정도 되는데, 예, 지금 40%가 내려야 돼요. 6일 만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외국인은, 예, 이번 달을 음봉으로 끝낼 의사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버티는 거예요. 지난주 내내 횡보했잖아요. 4일 동안 제가 알기로 횡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4일 동안 횡보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올랐어.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올랐는데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떨어뜨리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긴 싫고 그렇다고 더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이번 달이 끝나도 저들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우, 제가 이 똑같은 움직임을 2018년 10월 달에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어요. 월 초에.
그래서 매수하려고 봤다가 매수를 포기했거든요. 지금도 약간 비슷해요. 하는 짓이. 예. 초반부터 그냥 돈 들이밀어서 올려놓고 버티는 거예요. 월말까지.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6일 동안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바뀌죠. 자, 다시 정리해서 볼게요. 지금 비싸요. 이걸 다음 달의 입장에서 보면, 자, 요게 다음 달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번 달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번 달인데, 여기서 황당한 건, 여기 보면, 예, 없어요. 저투는 내려가고, 고투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하락이죠. 예, 이번 달은 하락이에요. 근데 다음 달이 되면, 이게 저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저가 투자 심도가 반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이 손절선이 되는 거죠. 예, 여기만 안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로 내려갈 일이 없는데 요게 40호예요. 현재. 그러니까 초대형 악재가 뜨지 않는 한은 저가 투자 심리도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근데 요게 2번. 이게 고가 투자 심리도예요. 근데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2번을 넘어야 돼요. 2번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번 달에 고가를 한 번 더 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그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무조건 넘어야 돼. 그것도 12월 첫째 주에.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윗꼬리 만들면 안 돼요. 예, 이 꼬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꼬리. 자, 다우지수는 내렸어요. 다우지수 주봉 보면 음봉이에요. 내렸다고요. 근데 왜 외국인은 우리 금요일 날 내리지 않았을까? 예, 내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내리지 않는다에 배팅한 거잖아요. 선물, 현물 합쳐서 거의 8조 원 가까이 샀는데 내리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돈으로 때려 미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예, 12월 첫째 주에 다음 주에 고가를 넘는 게 목표예요. 자, 볼벤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조정이 와야죠. 기본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해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조정이 이미 이게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하단선은 여기서 붙어 있어요. 여기가 T4. 예. 그러니까 월봉은 조정이 와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단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예, 여기가 3번이면 예, 상단선은 이번 달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번 달의 고가를 넘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의 고가를 다음 달에 넘었다. 그러면 이제 올리려고 난리 칠 거잖아요. 어쨌든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고가 투자 심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예, 방향이 틀어져요. 다시 위로. 그러면 얘가 다시 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떨어지는 건 이때 이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이후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첫 번째 달이 2월이에요. 2월. 이게 3월.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고가를 넘었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선회한 데까지 예, 내년 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죠. 볼벤 상단이든 하단이든 뚫으면 그 방향으로 정도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뚫은 게 3월 달에 뚫었잖아요. 그죠? 3월에 뚫었어요. 가속화됐나요? 거기가 저점이었지? 2020년 3월에 볼벤 하단이 뚫렸어요. 보세요. 안 뚫렸나요? 뚫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감겨져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타고 가는 거하고 예, 완전히 벗어나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완전히 벗어나면 되감기가 와요. 예, 근데 어지간하게 벌어지면 예, 타고 가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하려는 의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외국인의 입장에선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막 갖다 들이붓는 거죠. 기관은 반대하잖아요. 기관은 위로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외국인은 위로 가는 걸 원하는데 기관은 위로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기관은 현물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예.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도예요. 그건 위로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증시가 위로 가면 그들은 손실이 나니까. 그 외국인은 원하고 기관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이슈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하락장이 끝나요. 하락장이 끝나. 그 하락장이 끝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건요.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해요.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요. 예, 그때 그게 하락장 맨 끝에 일어나는 일이죠.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사요. 개인이 산 다음에 외국인이 산다고요. 그러면 개인이 팔아. 개인이 팔아요. 그걸 외국인이 다 받아. 예, 다 받아요. 꽤 많이 받아요. 수십 조를 받아. 예, 그렇게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쫙 끌어올려요. 쫙 끌어올려. 한참 끌어올려요. 한참 동안. 왜냐하면 수십 조를 샀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올려요. 그러고 나서 고점이 되면 그 수십 조 산 거 다시 팔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되면 외국인이 수십 조를 사고 고점이 되면 외국인이 수십 조를 팔아요. 그리고 하락장이 올 때 또 더 많이 팔아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점에서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팔았어. 3월, 4월, 5월 외국인이 팔았어요. 저점에선. 그리고 지금이 고점이잖아요. 역대 최고에 가까운 주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사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유형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2500이 바닥이에요? 2500이 어떻게 바닥이 돼요? 저들은 2000 밑에서도 팔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500에서 막 사요. 믿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게 미스테리예요.
과연 얘네가 하는 게 이게 진심일까? 그럼 바닥에서 왜 판 거지? 그죠? 바닥에서 왜 팔았지? 그리고 10월까지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판 거는 두 번째야. 6, 7, 8, 9, 10월까지도 아무것도 안 샀단 말이에요. 왜? 현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자, 백신 성공 후 풀던 달러 회수 및 금리 인상이 하락 시점일까? 근데 보세요. 백신이 성공할까요? 아직 몰라요. 그쵸? 백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백신에 대해서 다 열광해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주가를 봤을 땐 이미 백신은 성공한 거예요.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이미 성공했어.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백신이 이미 성공했는데 달러를 계속 풀어야 될까요? 만약에 백신이 성공했다면 달러를 더 이상 풀 필요 없죠. 일상으로 돌아갈 건데. 근데 모든 분위기는 성공했다는 분위기예요. 심지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소아는 이번 테스트에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이자. 화이자 백신의 그 대상 중에 임상 대상 중에 소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나와도 소아는 접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백신 나오면 소아들도 다 해당이 될까요? 안 돼요. 임상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프로그가 만든 띵글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좋다고 얘기하면 좋은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해당 업체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화이자든 모더나든 그 기업이 발표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 모더나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8월 달인가 그때 발표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8월 달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부작용에 대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1월 달에 그 발표한 자료에도 부작용의 내용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어요.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되냐? 심각하지 않은 예, 일부 부작용이라고 표현해요. 심각하지 않은 일부 부작용. 그쵸? 뭐 붓고 예, 약간 통증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8월 달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8월 달에 있었던 부작용이랑 11월 달에 있었던 부작용이랑은 전혀 다르지 않는데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 왜 그러냐? 이미 약을 만들었잖아요. 임상을 실험하면서 이미 약을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니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들 달라질 게 있겠어요? 약을 다 폐기해야 되는데 약을 미리 다 만들었잖아요. 임상이랑 상관없이 약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약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표현도 달라져요. FDA에 신청하는 건 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긴급 승인이잖아요.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절차가. 예.
절차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 기대치도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승인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어차피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정부랑 손잡고 하는 일이니 승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94%, 90% 이런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게 코미디인 거예요. 예. 자, 배사공님이 여행을 갈 거예요. 3개월 동안 여행을 갈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예. 누가 물어봐요. 그 동네에서 6개월을 살면 어떤 느낌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배사공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야 될까요? 답변 못 하겠죠. 왜? 본인은 3개월밖에 안 있었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4번의 계절을 겪는 것 중에 한 번밖에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계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백신을 맞는 것도 똑같아요. 임상을 3달밖에 안 했어. 임상 3은. 제가 알기로. 8, 9, 10. 3개월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 못 해요. 얼마나 확률이 되는지도 얘기할 수 없어. 근데 그런 얘기는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쁜 얘기는 다 빠져 있다고요. 전부 다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빠 서주님이 한 얘기 볼까요? 백신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불확실적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호재가 그냥 확정적이라면 예, 호재가 아스트라제네카 남았잖아요. 자, 호재가 나올 건 이제 별로 없겠죠? 지금 호재 나올 수 있는 거 돈 푸는 거밖에 없지 않나요? 돈 푸는 거 외에 이제 호재가 나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들도 알지 않을까요? 전부 다 반영했죠.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박사 얘기도 그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 사백신이고 그 저기 뭐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 mRNA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가 만든 방식이 mRNA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은 사실 검증이 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독감 백신도 70%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90%가 나왔다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긴급 승인한 치료제 중에 렘데시비르가 있잖아요. 렘데시비르로 치료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렘데시비르로 이게 투약되면 짠 하고 나은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응? 그런데 그런 게 다 호재가 돼요. 이게 신기한 거죠. 어쨌든 다음 달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나면 약간의 현실은 알 수 있게 되겠죠. 예, 정말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화이자는 삼성전자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어, 화이자는 삼성전자 수준의 제약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안 하고 그 바이오테크인가요? 그 독일 회사랑 또 제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삼성전자랑 인텔이랑 결합해가지고 뭔가를 만든 거니까 사실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때
만들면 화이자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른 회사는 모르겠다 나는. 근데 만들면 화이자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그랬는데 화이자가 만든 게 영하 70도에서만 유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통망을 또 구축하는 게 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영하 70도에서 어떻게 운반해요? 그럼 아프리카는 힘들지 않겠어요? 엄청 따신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기들도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긴 만들었어도 이게 이제 실제로 투약돼 가지고 효과를 보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 그러니까 사백신으로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mRNA로 만들었는데, 그죠? mRNA로 만들었는데 그 mRNA로 만들려다 보니 그런 저온에서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거죠. 운반 팩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 그리고 그 저장해야 되는 공간. 병원에 그 백신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팩이 수개월을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팩 아래만 넣어놓으면 영하 70도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영하 70도로 유지될 수 있는 차량과 그 다음에 그 병원 내에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시설이. 뭐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다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사실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화이자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중심은 그냥 90%의 확률이다라만 부각돼서 발표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밝혀진 내용은 대부분 다 호재인데 왜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호재라고 인지를 해. 그렇기 때문에 호재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내에 나올 수 있는 백신의 양이 모더나가 2천억 도스 맞죠? 그 다음에 화이자가 5천억 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7천, 7천억 도스면 3,50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올해 내에 나올 수 있는 아마 총량일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이 8억, 네, 유럽 인구가 대충 8억 잡고 미국이 3.3억, 일본이 1.4억이에요. 예,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미국 인구도 접종이 얼마 안 돼요. 예, 미국 인구하고 유럽 인구 조금만 맞추면 올해 물량은 끝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에 화이자가 13억 도쓰고 그다음에 모더나가 10억 도쓰면 23억이면 11억 병이 맞을 수 있는데 그 물량 전체가 유럽, 미국, 일본이 소비하고 나면 제로예요.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나머지 나라들은 다른 제약사에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손 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1년 내내 우리는 코로나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온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우리나라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거냐? 신라젠을 보면 정답이 보이겠죠? 그쵸? 약이 나올까요? 약은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채팅방에 들어가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를 수는 있는데 약이 나오는 거랑 별개라고. 어떻게 임상 1밖에 안 됐는데 그게 약이 나올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냐고. 근데 셀트리온이 기술력이 있대요. 셀트리온이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에 가장 안 맞는 사업이 저기
제약 아닌가요? 우리나라처럼 코스피 하락은 삼성전자 하락 없이는 어렵죠. 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내년에도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던데 어찌 보시나요? 실적의 근간이 뭔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실적이 왜 좋게 나오죠?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5만 8, 5만 8천 원? 예, 5만 8천 원 정도 하던 때가 있어요. 5만 8천 원? 지금 6만 얼마잖아요. 5만 8천 원 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보세요. 아직까지도 그 영업이익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꺾일 줄 모른다. 당연히 꺾일 줄 모르죠. 왜 오르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오르나요? 다우지수랑 나스닥이 왜 오르냐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서 올라요? 그런가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왜 돈을 풀어요? 네. 모든 기초는 돈을 풀어서잖아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경기가 좋으라고 돈을 계속 풀고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이 돈을 풀고 있는 거죠.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계속 풀면 계속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미국이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럼 삼성전자의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돈을 푸는데 미국이 돈 안 풀면요. 미국이 돈을 안 풀어. 그러면요.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매출을 계속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매출이 계속 좋을 거라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좋을 거야. 근데 매출이 계속 좋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던지고 있어요. 그냥 돈을 줘. 2천조라는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 나눠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돈 다 떨어지면요. 지금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푼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부양한다고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협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2조 달러인가 그렇고 공화당은 5천억 달러인가 그렇고 협의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 없으면 답 없잖아요. 답 없지 않나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미국 정부가 풀어준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한 달에 600만 원씩 나온다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실업자인데 한 달에 600만 원씩 나온대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을 안 해도 600만 원씩 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급여보다 더 받는 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보다 미국의 실업자가 돈을 더 받으니 미국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미국이 유동성을 풀어서 계속 부양을 하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풀면 계속 좋겠죠. 예.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번에 풀고 또 풀 가능성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지금 협의한다잖아요. 그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그거잖아요. 협의를 시작할 거다라고 올렸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내린 건 협의를 안 해서 내린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협의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내렸다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이슈니까 차트를 떠나서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겠다고요. 트럼프인가요? 바이든인가요? 모르겠어요. 왜? 지금은 없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런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1월 중순까지는 뭔가를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떠들고 있고 바이든은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떠들고 있으니까 어느 쪽 말도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다고. 지금 이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그 하루에 이제 20만 명 나와요. 확진자가. 신경도 아무도 안 써요. 트럼프는 애초부터 신경을 안 쓰고 바이든은 신경을 쓸 수가 없죠. 내년 1월이면 지금 하루에 20만 명 나오면요. 한 달에 600만 명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1200만 명이에요. 예. 근데 한 달에 절반이 나와요. 이제 10개월 동안에 나오던 확진자의 절반이 한 달이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전 그게 더 궁금해요. 600만 명이면 2%입니다. 2%. 미국 인구 2%가 한 달에 감염이 돼요. 예. 그럼 한 달 지나면 한 2천만 명 되는 거예요. 확진자가. 확진자가 2천만 명 돼봐요. 그래도 룰루랄라 할까요? 신경을 안 쓰는 한 올라가죠. 확진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돈의 논리로만 움직이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돼요? 확진자들은 절대 해결 안 돼요. 백신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예. 왜냐면 걸린 사람들은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어요. 저희 딸아이가 예전에 가와사키라는 그 예, 질병에 감염이 된 적이 있어요. 폐렴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면역 글로불린으로 딱 처방하면 한 이틀이면 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치료제가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아, 이건 면역 글로불린 처방을 하면 낫는 거야. 그러면 그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예, 바로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치료제 없어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백신이 있어도 걸리면 작살 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2천만 명이 있다. 그러고도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건 진짜 신기한 거죠. 우리는 지금 300명만 돼도 난리치잖아요. 예. 걔네는 하루에 20만 명이 나와, 20만 명. 진짜로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은 아마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병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병 별거 아니야. 죽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이건 그 경증이면 상관없는데 중증이면 음압병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 병상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들을 다 맡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돈 풀어, 돈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공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포기가 안 돼요. 왜? 비행기가 왕래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왕래를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럽으로 비행기가 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미국도. 그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왕래를 하는 거지. 지금 초기에 중국에 비해 훨씬 더 큰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안 걸리면 그만인데.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유럽에 여행을 가야 돼. 가고 싶으세요?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동남아도 가고 싶지 않은데 유럽을 왜 가요? 그러면 유럽의 경제의 한 축이 관광인데 관광업이 돌아가겠어요? 골마 터지겠죠. 항공사 중에 문 닫는 항공사 한두 개씩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토착화됐어요. 코로나라는 질병이 메르스나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국지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그냥 이미 이제 감기처럼 다 번졌다고요. 근데 번졌는데 토착화돼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없어지는데 사람이 안 죽어. 그러면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요, 한동안. 그러면 이런 생활에 우리가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 유럽과 미국처럼 그냥 다 걸리든가. 예, 다 걸릴 자신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까요? 이건 마치 그냥 돈을 풀어서 인플레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돈을 계속 풀어. 시장에 돈을 막 풀어 제끼니까 가치가 없어요.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증시는 올라요. 근데 돈의 가치가 없는 거지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답이 없는 거라고요. 왜? 정부도 답이 없는데? 예. 정부가 답이 없으니까 기업들도 답이 없어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아시아나 항공을 대한항공이랑 합병한다고 그런 게 정말 예, 끝장판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넘기는 거죠. 예. 양쪽 다 문제인데 대한항공도 그 여객운항 쪽에 답이 없어서 화물로 지금 다 전환을 했는데 아시아나까지 떠맡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쉽게 결정돼요. 답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상식으로 통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예, 그냥 백신이 나올 거야. 그럼 끝인 거예요. 백신이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효능일지는 니네는 알 필요 없어. 우리가 효과가 좋다 그랬으니까 맞아.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럼 막 사요. 또 그거를. 각국에서. 막 선점하고, 우리나라는 선점하지 못했다고 막 욕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행동해요. 돈도 막 미친 듯이 움직이고. 근데 현실을 보면 엉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살던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나요? 근데 지금의 증시가 훨씬 높아요. 작년보다도. 이게 되게 황당한 거죠. 어차피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꺼지기 전까지는 올라가겠죠. 그게 악재가 뜨든 안 뜨든 상관없이.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포기해야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외국인의 돈만 보는 거예요. 네가 언제 포기하는지. 예. 포기 안 하면 계속 끌고 가겠죠. 처음으로 유동성이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올해 들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이 현물을 대규모로 매수한 첫 번째 달이에요. 이번 달에. 근데 꼭지야. 그게 의아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머릿속에 2700 간다, 2800 간다, 3000 간다만 있어요. 네, 신기한 거죠. 늘 레파토리는 반복돼요. 한참 올라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달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많이 들어간 건 아닌지가 아니라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한 8조 되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들어왔냐는 거죠. 그 돈이. 그 낮은 상황에서는 돈 한 푼 안 찔러던 외국인이 왜 이 시점에서 들어왔냐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의 지속성은 얼마나 되는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건 지속성이잖아요. 지금 5조를 샀다, 6조를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이렇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대할 만큼 우리 앞날에 뭔가 핫한 미래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 핫한 미래가 뭘까요?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하게 줄까요?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줄일 생각은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 하루에 2명, 3명 나와요. 확진자가. 그러면 그 나라는 내수는 돌아갈 것 같아요. 수출은 두 번째 문제고, 수출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근데 내수는 자국 문제니까. 근데 하루에 확진자가 2명 나올 정도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몇백 명씩 나와요.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해. 예.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바탕 겪을 텐데 피해가 없을까요? 피해가 있겠죠.
지금 이 짓거리를 1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는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계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돈으로 운영해요? 그죠? 빚내서 처음엔 매출로 버티고 그 다음엔 빚내서 버티고 그 다음엔 버틸 방법이 없는 거죠. 끝나야 이게 다시 돈을 벌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문제를 안고 가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내년 말까지도 답이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백신도 살 수 없고 방역으로만 내년 말까지 버텨야 되는데 수출 기업은 두 번째로 치고 예, 국내 경제가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한계 가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미국처럼 돈 풀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풀 돈이. 미국이나 푸는 거죠. 근데 이게 증시는 뜨거워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예. 자, 이제 매트릭스로만 보면 어쨌든 이번 달에 버티면 음, 두 달은 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하락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만들어진 매트릭스 구조를 보면 뒤에 일구간 잔뜩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2월 이후에 내리면 예, 다시 하락으로 가는 코스인 거죠.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외국인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테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한 것만큼 기관이 선물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달도 난장판이 되겠죠. 외국인이 끌어올리려 하고 하면 뭐 기관이 난리를 칠 거니까. 근데 이제 동력이 잃고 나면 예, 뒷감당을 다시 해야겠죠.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으니까. 네, 아직은 징후가 없어요. 아직은 징후가 없으니 상방에 배팅한다고 해도 할 말 없고 하방에 배팅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상방에 배팅한다고 해도 지금은 비싸. 차라리 배팅할 거면 다음 달이나 할까. 지금은 예, 잘못 물리면 매수도 골치 아픈 자리니까요. 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내 판단이 맞다 생각하지만 현실이 이러하니 마음이 안 좋다. 서주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시장은 돈이 있잖아요. 시장엔 돈이 있다고요.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럼 돈을 벌기 위해 시장을 바꿔요? 시장을 바꾸면 내 판단은 틀려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추세를 타고 간다고. 근데 추세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 추세는 늘 바뀌거든. 정말 쉽지 않다고요. 추세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짧게 먹고 길게 잃어요. 왜냐면 추세를 타려면 상승에 있는 상태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 짧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뒤집어지면 거기가 꼭지예요.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데미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건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커요. 예.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하려고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걸 역으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이건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반대로 뭐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서 차트를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 속으로는 열받죠. 열받아도 어차피 돈을 가진 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야죠. 다만 시간이 많이 필요해졌다라는 것만은 조금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좀 씁쓸하긴 해요. 자, 주봉으로 갑니다. 예. 주봉은 이제 하단선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런 차트를 그리고 싶었던 거죠. 예. 만약에 이번 주에 음봉을 그려놨으면 하단선보다는 상단선이 내려왔겠죠. 예. 그러면 올리는데 힘이 드니까 다우가 어떻게 움직이든 말든 일단 차트를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승하기 좋게.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계속 저점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양봉을 그리는 거죠. 단순하게 장대 양봉 하나를 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매번 저가를 지키고 가야 되니까 음봉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음봉을 안 그려요. 심지어 다우가 음봉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무시해요. 이건 이제 개파락이 나와도 일단 하단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내리려면 진짜 악재가 떠야 돼요. 예, 이건 이제 하단선이 받치는 상태에서 누르고 내려가야 되니까 좀 큰 악재가 터져야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악재가 뜨면 웃을 수 있지만 악재가 없다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번 달 끝인데 결국에는 다음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그 다음 주에 지킬 거냐 말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다음 주도 양봉을 내려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기 위해서 최대한 네, 그런 유형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윗골이 짧고 장대음봉 났다. 그러면 변화가 오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의 의도대로 차트를 잘 그려가고 있고 기관은 그다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기관은 매도로 돌아섰어요. 이번 달 거래 금액을 보면 일단 매도로 돌아섰는데 외국인이 지금 5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잘 그려가고 있는 거죠. 일봉은 에라 모르겠다예요. 일봉은 에라 모르겠답니다. 지금 일봉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봉을 그리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금요일에도 다우지수는 하락했는데 야간 선물은 또 미니 야간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승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겠는데 이번 주에 고가를 넘느냐 그게 가장 첫 번째 확인이에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넘지 못하면 예,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넘으면 일단 아직도 상승하고 싶은 의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자리가 워낙 높은 자리예요. 월봉으로 보면 미친 자리입니다. 미친 자리.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높게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무너지면 또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니까 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도 되게 현명하게 움직이잖아요. 높다 보니까 구태여 더 가지 않고 옆으로 살살살살 기면서 거래량만 쫙쫙쫙쫙 빼는 거죠. 4일 동안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얼마나 빠졌는지
예, 주봉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코스피는 그렇고요. 이건 코인인데 비트. 예, 월봉 보면 예, 똑같아요. 예, 광기의 상태. 오를 만큼 올랐죠. 예,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별 할 얘기 없어요. 그냥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되 이건 새로 사긴 거시기 한 거죠. 예, 주봉도 오를 만큼 올랐어요. 이건 새로 사기엔 애매한 거예요. 다음 주를 보면 다음 주에는 한번 홀딩은 해볼 수 있겠다. 근데 하단선이 얼마에 있냐면 1897만 원에 있어요. 이거는 벗어난 거예요. 이격을 벗어났을 때는 신규로 덤비기에는 어려워요. 오늘은 상승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무너지죠. 예. 감아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내일 아침에 봐야겠지만 일단 일봉상으로도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제일 신기한 거 오늘 리플이죠. 리플. 와, 리플 끝내줬어요. 하루 동안 얼마 오른 거예요? 저가가 363원인데 고가가 508원이에요. 근데 이거 볼펜 벗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 요 상태가 코스피 200의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요게 코스피 200 봉인 거죠. 그러면 예. 위로도 열리고 아래도 열리기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어쨌든 흔들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을 보면. 자, 여기도 불변 넘었잖아요. 심지어 이런 잡코인들도 이런 걸 지켜요. 자, 미래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불변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감 오시죠? 예.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밑으로도 뚫리고 위로도 뚫리는 거예요. 이건 흔들어요, 대부분. 왜?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흔든다고요. 근데 이럴 때 매수 많이 해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매수 많이 한다고. 근데 이 구조랑 코스피 200의 이 구조랑 비슷하죠. 보세요. 예. 비슷해요. 여기도 볼펜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 광기를 즐기려면 밑에서 매수하고 홀딩하는 건 가능하지만 광기를 즐기겠다고 넙죽 물었다가 밑으로 쳐박으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예. 거긴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돼요. 어, 앞으로 남은 6거래일 동안 떨어질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음, 그건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달린 거니까. 이건 차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전히 돈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왈가왈가 해봐야 나중에 돌아올 건 욕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건 돈 가지고 움직이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면 내리는 거고 돈을 계속 때려 넣으면 선물 만기까지는 가보겠다는 의지잖아요. 선물 만기가 다음 달 10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선물 만기가 됐을 때 외국인은 위로 땡기고 싶겠지만 기관은 전부 다 매도를 들고 있으니 자기네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누를 거니까 결국에는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파동의 결과가 음봉으로 만들어지면 상승장은 심화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땡기면 2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고버스를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버스를 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사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 저는 개인이 매수하는 장에서는 매도 안 해요. 아니, 매수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전부 다 손절한다. 40 몇 조를. 그러면 저는 고버스를 손절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 외국인이 46조를 매수한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 제일 힘든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예, 욕도 먹어야죠. 왜냐하면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증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흔들릴까요?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책임을 묻기 전에 타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비난을 해요. 그러면 조금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죠. 12월 만기까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만기에 청산이 되는 거죠. 자, 천천히님, 외국인 보유 선물이 26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 3조 한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예. 12월 만기까지 청산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12월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청산을 하든 청산을 하지 않든 상관은 없죠. 예. 자, 26만 개의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그죠?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그 26만 개에 대한 평균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높으면 청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개 청산 받으면 돼요. 그러면 다 수익이에요. 왜냐면 26만 개를 다 못 팔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관은 다르잖아요. 예?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롤오버 된 곳도 있다던데요. 우리는 모르죠. 3월, 6월, 9월 롤오버 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롤오버 물량을 집계해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롤오버는요, 당월물을 청산하고 차월물을 거래하면 돼요. 다시요. 예. 롤오버는 당월물 청산, 차월물 거래.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두 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래예요. 자, 천천히 보세요. 당월물 매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당월물을 매수하면 청산이 되죠. 차월물을 매도해. 그럼 이게 롤오버란 말이에요. 근데 매수 하나 들어갔고 매도 하나 들어갔잖아요. 당월물은 청산이 됐고 차월물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적으로는 없어요. 그죠? 누적으로는 안 잡히죠. 미결제 약정으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롤오버 물량을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롤오버 물량 알고 싶은데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만기가 되면 기관은 롤오버 할 수 있어요. 왜? 손실이니까. 그러면 차월물을 매수하면서 다월물을 매수하면서 차월물을 막 매도 쳐가지고 물량을 넘기겠죠. 그렇죠? 매수하면서 매도 치면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차월물에서 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이번 물에 기관이 진다고 해도 롤오버를 했다라는 얘기는 다음에 복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월물을 무조건 청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때려 부어서 높은 위치에서 꺼내면 더 좋겠죠. 근데 기관이 그거를 용인할 거냐?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죠. 만약에 기관이 현물을 때려 부어서 매도를 친다.
그러면 내려오겠죠.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보다 기관이 매도 치는 선물 매도 치는 게 많다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격전지가 삼성전자겠죠. 어차피 돈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돈을 풀기 전에 내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전주가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결정을 했으면 끝난 거죠. 그럼 그 전주보다 더 힘이 있는 애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 판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할 거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고포스를 물을 더 탄다면 굳이 지금 타서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냥 내버려 두고 예, 올라가다 지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예, 추가로 물을 타면 되겠죠. 한국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봐도 어,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어떻게 좋아지는 거죠? 예, 경제 성장률이 2%가 넘으면 나쁜 거고 마이너스로 되면 좋은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는 건 결국에는 미국의 의지인 거잖아요. 예, 미국의 유동성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예, 그 유동성이 꺼지면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근데 저는 2600에서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3000을 간다고 해도 예, 2600에서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낮아야 매수하지. 예, 높으면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높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고포스가 2,000원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전 반대로 생각해요. 와, 고포스가 정말 2,000원을 보는 날이 올까? 그 날이 얼마나 지속될까? 그죠? 가장 싼 날이잖아요. 고포스가 태어나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손절을 한다? 그냥 포기하고 말죠. 네, 그냥 포기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악재가 없을 거라고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호재가 없어도 오르는데. 지켜볼 일이죠. 지켜보려고요. 근데 성급하게 지금 예, 움직이긴 쉽지 않아요. 예. 현재 외국인 보유 선물은 9원 만기상 H상 매수량만 보면 되나? 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적으로 코스컴이 집계해준 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집계해준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등록된 주체들이 거래한 양을 예, 금액별로 수량별로 집계를 해주는 거니까요. 믿어야죠. 야간 거래가 없으니까 예, 맞을 거예요. 대략. 옛날에는 야간 거래가 있어서 막 야간에서 막 청산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야간 선물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예, 위로 올라가는 게 외국인한테 유리하니까 성급하게 하방에 대해서 예, 공략할 필요 없겠죠. 주봉이 음봉을 한번 주저앉을 때까지 예, 기다려 봐야죠. 시간이 늦었네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거 뭐 돈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움직이던 장이다 보니까 사실 시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 많이 들어요.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늘 꾸준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